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까지 주식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선정해 보시죠. 오늘은 특히 정치 테마주 쪽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었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계속되는 확대 부분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 국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 쪽에 2조 원 이상의 하반기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3,301포인트로 조금 하락하였고요. 코스닥은 1,017포인트로 조금 상승하는 모습으로 주가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부족하다는 쪽으로 아시아 주요 증시의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 이상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최고치에 올랐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가 더 움직이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대선에 대한 출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가 더 주목을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해운사 쪽에서 페노션과 HMM이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B 김영 역시 테마주를 엮이고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 상위 쪽에서는 코로나19 혈장 치료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 mRNA 백신 관련주로 아이진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로나에 관한 우려감 속에서도 다시 한번 영업 제한이 풀리면서 7월 1일부터에 대한 기대감 속에 골프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쪽으로 골프존과 또 가스텔 바작, 휠라홀딩스 같은 의류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중 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식당과 카페 모두 24시까지 취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는 포장 배달은 지속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고 얀센 예방접종을 맞은 이런 사람도 금방 또 코로나에 확진이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델타 변이 유행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내용으로 국내에서도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입국한 재외국민 중 82명이 확진되었는데요. 이 중에 22명이 델타 변이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골프존과 골프존 뉴딘 홀딩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영업 제한이 풀린다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고요. 또 제일기획과 같은 광고 쪽에서도 M&A 성사 시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건설주들이 향후 2년간 성장주 겸 가치주로서 지켜볼 만하다는 내용으로 건설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업사이드 기대감에 관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주를 한번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알파형 변이, 베타형 변이, 감마형 변이, 델타형 변이까지 계속되는 치료제를 이겨내는 이런 변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 시장의 우려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쪽에 국가 전략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2조 플러스 알파 특별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잡았다는 뉴스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발표 때문인지 오늘 반도체와 배터리 쪽 2차전지 쪽에서 서서히 빨간불들이 하나씩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도 오늘 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메드팩토 등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국가 전략기술 R&D 부분에 최대 50% 세액 공제를 통해서 물류난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 2024년도까지 하반기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해서 하반기부터 2023년도까지 총 2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설비 투자 특별 자금 집중 지원할 방침이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K 반도체 전략에서 발표했던 1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 특별 자금 대상 및 규모를 더욱더 확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하반기 중에 해운과 배터리, 조선, 자동차,
벤처 분야 등 주요 산업별 도약 지원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는 부분 한번 초점을 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따른 백신, 배터리 등 분야는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 민자, 민간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하반기에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경제부총리가 오늘 밝혔고요. 총 110조 원 중 하반기 추진 목표는 58조 원이라는 부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이 역대급 호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 기업들은 급격히 늘어난 물량으로 물류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수요가 높은 미주 항로에 임시 선박을 4대로 추가 투입해서 항로별 일정 선봉량을 중소 중견기업 쪽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수출금융 125조 원을 집중 공급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업인들의 원활한 해외 활동을 위해서 격리 의무 면제라든지 백신 우선 접종을 지원한다는 내용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유턴 기업들에 대해서 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는 정책에 관한 뉴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반도체, 배터리, 백신 관련 기업만 세제 지원 혜택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요.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과 기술을 밀어준다는 부분에서 산업 파급 효과를 기대달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뉴딜 프로젝트는 디지털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내는 것이 목표라는 내용으로 22조 5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내용 확인이 되고 있고요. 환경영향평가법,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 뉴딜 10대 입법과제도 하반기 중 마무리 짓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를 위해서 뉴딜 펀드 추가 조성을 검토한다는 부분 나오고 있고요. 올해 4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의 자펀드를 조속히 결성해서 내년도에도 추가 4조 원 투자금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정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뉴딜 펀드에 대한 정책 금융 쪽으로 민간 자금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에너지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지능형 로봇, 헬스케어, 메타버스 관련된 유망 신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신기술 분야 핵심 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편성하겠다는 내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 2025년도까지 총 41만 3천 명 반도체 전문 인력은 향후 10년간 3만 6천 명 양성을 추진한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삼성과 SK, 포스코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모델을 통해서 K디지털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메타버스와 또 헬스케어, 지능형 로봇 쪽으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 쪽에서 메타버스 쪽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 바로 DGB 금융지주가 있는데요. 메타버스에서 회의를 하고 프로젝트 협약을 맺기도 하는 등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MZ세대에 먼저 선점하여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DGB 금융지주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기업 한양증권 오늘도 안정적인 흐름으로 살짝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28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증권사 주가가 대체로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내용으로 금융당국이 현대해상에 개선을 요구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투융자 부분의 리스크 관리 등 운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부분 오늘 확인이 되고 있고요. 손해사정업체에 고객 보험금을 깎아야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금감원 개선 사항으로 31건 등이나 무더기 제재를 하게 됐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을 실적 측면에서 좋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테마주 관련 쪽에서는 이재명 대선 출사를 앞두고 이스타코와 신라 SG 같은 기업들 여전히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정책 내용과 좀 연관되어 있는 테마주들이 더욱더 잘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위 1% 고수의 픽을 보시면 1등으로 진원 생명과학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HMM이 3등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고 HSL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젠이라든지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와 같은 예전에 코로나19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해운 쪽에서는 펜오션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쪽 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mRNA 관련주 쪽에서 아이진이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영화학이라든지 이루온, SK바이오사이언스, 또 한국금융지주와 LS네트워크스와 같은 정치 테마주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진이 종가 대비 29.9%로 상한가를 달성하였는데요. 28일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25일 공시를 하였는데 지난 14일에 대상포진 예방 백신 호주 임상 일상시험을 완료한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임상 결과를 통해서 GSK의 싱그릭스와 유사한 수준의 유효성과 안전성, 내약성을 확인했다는 부분으로 하반기부터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라이센싱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부분, 국내에서 임상 이상시험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부분에 따라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운임지수 급 반등으로 HMM과 페로션이 다시 달릴 것이다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화물 운임지수가 3267까지 올라가고 있고 컨테이너 운임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로션 실적 전망이 매우 좋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글로비스의 완성차 생산 체계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내용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벌크선 운임 지표인 BDI도 하락폭을 모두 회복하면서 다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좋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6월 28일 특징주로는 윤석열 테마주도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 솔고바이오는 사현상 오늘도 PHC는 중화항체 키트 관련된 내용으로 호재를 일으키고 있고요. 동양도 테마주 쪽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은 향후 10년간은 가치주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최근 10년 동안 성장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률이 정체될 것이다라는 내용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치주가 너무 오랫동안 눌려있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성장주와 가치주의 수익률 격차는 2000년 정보기술 IT 버블 시대보다 훨씬 큰 폭이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치주 포트폴리오 우세가 단기간에 끝날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는 3분기 시장을 주도할 업종 및 테마로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1, 2순위로 꼽고 있고요. 2차전지와 경기 소비재, 항공주를 뽑고 있습니다. 화학과 해운 바이오 쪽에서는 또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자동차를 가장 호실적으로 보면서 이 부분에 집중하자는 내용 확인이 되고 있고요.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는 내용으로 화학과 해운 바이오 쪽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코스피 지수가 3,400까지 오르고 3,500까지 갈 수 있지만 하방 쪽으로는 3,000까지만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3분기 증시를 주도할 업종 다시 한번 반도체와 자동차주에 집중하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팟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해보셨고요. 신라 SG라든지 이스타코어 같은 정치 테마주들이 잠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JS 코퍼레이션과 오늘 코오롱 인더가 특히 좋았는데요. 가치주들의 상승폭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팟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